안녕하세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토요 미스테리 주제는 또 다른 연쇄살인마들을 좀 만나보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오늘 만나보게 될 연쇄살인마들은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는 약간 또라이 같은 연쇄살인마들 만나볼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미스테리 좀 나도 좀 좋아한다. 나도 어느 정도 연쇄살인에 대해 알고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은 리처드 라미레즈. 그는 악마 숭배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 알 것 같아요. 그의 이름 풀네임은요. 리카르도 레이바 뮤뇨스 라미레스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약간 미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약간 검정머리가 있죠? 그건 이 사람이 약간의 멕시코계의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스토커 같은 그런 좀 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첫인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어때요? 여자들이 판단할 때 이 남자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날카롭게 생기면서도 약간 카리스마적인 부분이 있어요. 악마 숭배자 리처드 라미레즈. 그는 1985년 체포됐습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당신들 나 이해 못해. 나는 있잖아. 선과 악 따위는 이미 뛰어넘었다고. 네가 날 체포해? 너 그러면 악마들이 와서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러냐. 나 지금 야 연기 안 된다. 야. 아니, 그러니까 얘가요. 약간 그러니까 악마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좀 과대망상증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의 어린 시절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는 중2병인가요? 자, 그는 1960년 2월 29일 날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엘파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텍사스 엘파소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가난한 멕시콘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요, 고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고등학생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얘가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모텔에서 객실에 있던 한 여성을 자기가 침입한 거예요. 객실에. 자기가 알바하고 있는 객실에. 그리고 그 여자가 샤워하고 나오는 틈을 타서 여자를 덮치려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여자는 결혼을 한 상태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이 이 일을 알고 열이 받아가지고 이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막 흠씬 두들겨 팼죠. 다행히 고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다행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라미레즈는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인 LA로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선 그렇게 평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마약에 손도 대기도 하고, 또 그러다 운전을 해서 전과가 남기도 하고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잖아요. 그러던 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1984년 6월 한 아파트에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79세의 여성을 강간하고 토막살인합니다. 정말 성욕에서 그랬을까요? 79세 여성을 강간하고 토막살인이 과연 정말 그냥 그의 성욕에서만 나온 건지는 의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두 번째 살인은 9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나요. 리차드는 총을 한 대 갖게 됐는데요. 총으로 두 발을 쏘게 돼요.
두 발이 아니라 두 여성을 총으로 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은 살아나고 그녀의 룸메이트는 죽게 돼요. 이거에 대한 동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왜 죽여요? 왜 죽여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좀 앞으로 계속 의문이에요. 그냥 총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어. 그리고 또다시 1시간 후에 지나가는 여성 운전자를 세워요. 차를 세우고 운전하던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정말 요즘에서 말하는 묻지마 살인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이 여자들 강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네 차가 필요하니까 너 나와. 1985년부터는요. 막 훔친 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그 외곽의 주택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강도짓을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도짓을 할 집을 막 찾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근데 이러다가 자기가 LA에서 너무 이제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많은 강도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범인 수색 안에 약간 너무 이제 그 경찰의 망에 자꾸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도시를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동차로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리고 비행기로도 한 2-3시간 걸리는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는 마약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마약에 막 취해 있는 상태로 한 가택에 침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평소에 보아왔던 집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가택에 그냥 침입을 해요. 그랬더니 한 부부가 콘히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고 자기는 원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고 잠들어 있는 남녀 중에 남편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할 때도 있고 살인을 안 할 때도 있고 이유가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이 사이코가 자신이 강간하고 살해한 여성 피해자의 누나를 빼요. 그래서 그걸 기념품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정말 경악할 만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묻지마 살인을 막 저지르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무서울 거 아니에요.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요, 얘가 샌프란시스코에 오기 전에 LA에서 막 살인을 저지르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LA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 묻지마 살인으로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뭐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람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한테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뭐 건드렸던 모든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몽타주가 뭐였냐면 검은 머리에 검정색 옷에 검은 모자를 쓴 히스패닉계, 라틴계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지지난번에 잭 더 리퍼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적 있죠. 영국의 그 살인마. 거의 뭐 잭 더 리퍼의 환생이다, 뭐 악마다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의 굉장히 잔인한 그 범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젊은 주부를 이제 붙잡게 됐는데 걔네 집에 침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젊은 그 여자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막 고문하기도 하고 성적으로 희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살인에서는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자기는 지켜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 사람의 살인을 프로파일링을 보면 두서가 없어요. 젊은 여자만 건드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야. 강간이 원래 목적인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진짜 뭘 훔치겠다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는요, 약간 그 악마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았던 여자 또는 자기가 고문하거나 괴롭혔던 여자나 이런 피해자들한테 악마의 오각형의 별을 남겨요. 몸에다가. 뭔지 알아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얘가 자기 손에다가 남긴 건데 요런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여기 별표 들어간 거 알지? 이런 악마의 오각형 뭐 그런 막 문양 표시 있잖아. 그거를 자기의 피해자들한테 자기가 갖다 막 남겨요. 진짜 또라이 같죠? 진짜 또라이 같죠? 그가 그럼 왜 그랬을까? 얘는요, 살인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안 걸리잖아. 자기는 경찰들이 지금 와가지고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보호해준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나는 악마를 숭배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굉장히 허세가 심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1985년 8월 31일 그가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 남녀를 습격을 합니다. 남자의 머리에 총을 쏘았고요. 그 옆에 있던 여자를 강간한 다음에 그들이 타고 있던 차, 토요타 차였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어찌 보면 여기까지 되게 남자 총 쏘고 여자 강간하고 차 가지고 도망가고 그게 수법이죠. 그런데 피해자의 이웃들이 그 자동차의 번호를 적어뒀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도난당한 차를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이 라미레즈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방송을 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묻지마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용의자가 발견된 것 같다. 이 히스패닉계 남자의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을 찾고 있다. 막 방송을 통해서 다 나갔어요. 짜증났죠? 악마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얘가 다시 LA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막 훔치려고 하다가 한 행인이 알아본 거예요. 저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온 라미레즈인데? 그래가지고 한 행인이 너무 용감하게 얘를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붙잡혀서 갔어요.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법정에 서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고 과연 몇 명을 죽였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라미레즈가 체포 당시 실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자기가 이제 훔쳐서 타고 다니던 차들이에요. 실제로 타고 다닌 차였고요. 그리고 이게 라미레즈가 범행에 썼던 총기구들. 그거 외에도 이런 무기가 있는데 근데 이 무기 뭐예요? 여러분 이 무기 뭐예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손가락 수갑이요? 손가락 절단기요? 덤커프 아마 이 엄지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엄지 요 엄지 두 개를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 엄지 손가락을 요렇게 잡고 네, 하여튼 실제로 그의 범행에 사용됐던 무기들이고 그가 잡혔을 당시고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영어긴 한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려야겠다. 쏘리. 자, 그래서 그가 잡혔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왜? 도대체 너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 왜 죽이는 거냐?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해냈죠. 알고 보니까 리처드 라미레즈한테는 사촌형 한 명이 있었어요. 사촌형의 이름은 마이크예요. 근데 마이크가 월남에 베트남의 그 전쟁에 나갔던 참전 용사였던 거예요. 근데 형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왔어. 그런데 그 전쟁의 그
강력한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나는 전쟁터에 있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참,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라미레즈한테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전쟁 가면 사람 죽이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저 멀리서 적군이 막 오면 네가 살아야 되니까 이것들을 총으로 다 쏴서 죽여야 되는데 네가 총으로 쐈을 때 그들이 한 명씩 무너지면 그 희열감이 장난 아니거든. 이렇게 형이 조금씩 뭔가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또한 포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포로를 잡아서 막 고문을 하고 또 왜 베트남 전쟁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도시를 정복하고 이러다 보면 그 부녀자들을 강간하는 일이 있거든요. 전쟁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막 자기가 몇 명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이한테 투영을 시키니까 라미레즈도 그걸 듣고 잘한 거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죽였던 사람들을 찍었던 사진들을 라미레즈한테 보여줬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 너 내가 사람 죽일 때 무슨 기분인 줄 알아? 마치 내가 신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이야. 얘 목숨은 내 손 안에 있거든.